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과 홍콩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지난주 화, 수, 목, 금 4거래일 연속 상승 후 이번 주 들어 월요일 21일은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 마감했습니다. 21일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교육, PC 하드웨어, 석탄, 소프트웨어, 인터넷, 가구, 통신 장비 2% 이상, 통신, 문화, 미디어, 제약, 바이오가 1%대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외식, 관광 1%대, 건자재, 공항, 귀금속, 주류, 보험, 수력, 은행, 정유, 천연가스, 건설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21일은 홍콩 증시 중 플랫폼주들이 또 급락했는데 당일 빌리빌리 9%대 급락, 쿠아이쇼 7%대,腾讯, 텐센트 5%대 하락했습니다. 21일 급락의 원인은 2022년에 신규 게임 판호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다. 즉 신규 게임 발행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인터넷에서 돌아서 급락을 초래한 것 같은데, 이 소문에 대해 국가신문출판서 관련 부처 담당자는 아직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관련 정보는 국가신문출판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현재 게임사들의 판호 신청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음악과 디지털 출판협회 게임파트 관계자도 그런 소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텐센트 시장 홍보부 책임자도 그 소문은 진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2월 21일 게임 관련주들의 주가는 이미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2월 22일 화요일, 아시다시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분쟁지 파병을 명령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대규모 군사 행동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22일 중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동반 하락했습니다. 22일 상승 업종은 염호 리튬 4%대, 리튬광 3%대, 정유 천연가스 귀금속 2%대, 비료 농약 기초금속 가스 에너지 설비 1%대, 반도체 석탄 농업 1% 이내 상승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업종이 다 하락했습니다. 22일 많이 언급된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튬 광주의 강세 지속, 하나는 소프트뱅크의 알리바바 지분 축소 리스크입니다. 지난주 리튬 광주가 급등한 원인은 찐중투 2월 17일 중국 시황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중국 탄산 리튬 현물과 선물 가격 모두 가파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컸습니다. 2월 17일 중국 시황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하나는 탄산 리튬 수급의 긴장 상황으로 인해 중국 내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이 2월 17일 톤당 43만 yuan까지 올랐고 2월 17일 기준 선물 가격은 2월 14일 대비 17.5% 상승했으며 현지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톤당 50만 yuan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또 하나는 지난 2월 16일 테슬라가 호주 리튬광 기업인 라이언타운 리소시스와 5년 기간의 리튬광 공급 협의를 체결했고 첫해 구매량은 10만 건조미터 톤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은 그 후에도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면서 2월 23일 기준 톤당 46만 yuan까지 급등했습니다. 22일 홍콩 증시가 중국 증시보다 낙폭이 좀 컸는데 상승 업종은 에너지 0.42%, 에너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2월 22일 알리바바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발췌하자면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 소속 애널리스트인 아투 거열에 의하면 소프트뱅크가 산하펀드를 통해 모 초창기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그 기업의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투자 계획을 완성하려면 올해 400에서 450억 달러의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리바바 지분을 계속해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분기에 알리바바 주식을 이미 2천만 주 매도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책 부담과 각종 불확실성 속에 처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 한 해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는 혹시나 이런 기회주의 또는 막연한 기대로 충동 투자하는 것은 손실을 더 가중시키는 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들어 월, 화 이틀 연속 하락한 중국 증시는 수요일 23일 상승했고 홍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23일 주요 지수 마감 상황을 보면 상해 종합지수 0.93% 상승, 심천 성모지수 1.95% 상승, CSI 300 지수 1.07% 상승, 상해 과창 50 지수와 심천 창업한 지수는 각각 3.98%, 2.82% 상승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 0.6% 상승, 홍콩 테크 지수 1.39% 상승.
23일 업종별 등락을 보면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반도체, 교육, 정밀화학, 배터리 4%대, 전기차, 자동차, 전자부품, 발전설비, 태양광 3%대, 자동차 부품, 전력망, 통신장비, 화학원료, 무화, 미디어, 풍력 2%대, 그리고 제약, 레이저, 소프트웨어, 기초금속, 건설기계, 바이오, 의료보건, 해운, 인터넷, 증권, 주류가 1%대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귀금속 2%대, 공항, 석탄, 에너지 설비, 정유, 천연가스, 농업, 부동산 1%대, 은행, 건설, 건자재, 육로, 운수, 외식관광, 도로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23일 장중에 많이 언급된 내용은 두 가지. 첫째는 반도체주의 급등, 둘째는 메이투안 관련입니다. 2월 23일 반도체 업종이 4%대 상승했고 그중 반도체 장비 7%대, 반도체 소재 5%대, 반도체 제품이 4%대 상승했습니다. 23일 반도체 급등 종목에는 조성웨이 13%대, 화펑测控 11%대, 노소과기, 북방화창 10%대, 북경군정 9%대, 문태과기 7%대, 스타파워 반도체와 야크과기 6%대 급등했습니다. 이게 북방화창,北方华创의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면 2021년 11월 11일 고점 찍은 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말 고점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낙폭이 35%입니다. 23일 반도체주의 급등에 대한 현지 코멘트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취합해보면 한 세 가지. 첫째는 동수서산 프로젝트, 둘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셋째는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 관련.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동수서산 프로젝트. 방정증권이 2월 22일 보고서에서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동수서산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찐용투 2월 18일 중국 시황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는데 당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8일 테마주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은 IDC 업종인데요. 18일 5%대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IDC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약자로 기업의 전산 시설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즉 서버를 한데 모아서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시설이죠. 2월 18일 IDC 지수가 급등한 것은 지난 2월 16일 발개위, 공신부 등 4개 부처에서 전국 일체화 IDC 네트워크 국가 허브 건설 정책을 발표했고 2월 17일 발개위의 브리핑과 인터뷰 내용이 2월 18일 증시에서 크게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일체화 IDC 네트워크 국가 허브 건설 정책에 의하면 여기 중국 지도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지역에서 국가 IDC 허브 건설을 시작하고 10개의 국가급 데이터 센터 군을 계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동수 시수안이라고 하는데요. 동부 지역의 데이터를 서부 지역으로 가져와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의 IDC 센터는 대부분 동부 지역에 위치했는데요. 토지, 에너지 등 자원이 날로 타이트해지면서 지금 동부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이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부 지역은 자원 면에서 우위가 있는데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서 동부 지역의 데이터 센터 수요를 서부 지역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전국 일체화 IDC 네트워크 국가 허브 건설 정책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매년 투자 금액이 수천억 위안에 달할 것이고 관련 산업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는 1대 8 정도 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전국 일체화 IDC 네트워크 국가 허브 건설 정책을 동수서산이라고 하는데 동은 동부 지역, 수는 숫자 수인데 데이터란 뜻이고 서는 서부 지역, 산은 계산,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수서산은 동부 지역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들을 서부 지역으로 이전해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네, 방정증권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수서산 프로젝트의 전면 출범에 따라 단, 중, 장기 3단계로 나눠서 반도체 칩 밸류체인이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IDC 관련 칩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요를 받는데 거기에 서버용, 메모리용, CPU 인터페이스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데이터 전송 관련 칩 시장을 자극할 것이므로 주로 통신용 칩이 수요받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VR, AR,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의 응용이 가속화되면서 칩 수요가 허경기를 유지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네, 둘째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용 특수 기체 생산 대국인데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등 기체가 포함됐습니다. 그중 특히 네온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 산업은 러시아 쪽의 공급 중단을 위한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경고한 적도 있었는데 2월 23일 국금증권은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도체 소재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셋째는 2월 22일 시장에 독일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언 관련 어떤 서류가 하나 떠돌았다고 하는데 내용은 인피니언이 현지 시간 2월 14일 대리상들에게 고객 정보 상점, 고객 정보, 최근 시장과 원가 관련 동향이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거기에 가격 인상 계획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품 및 가격 인상폭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떠도는 서류의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해도 별로 의아스러운 일은 아니죠.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가운데 일부 고객들이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들로부터 납품받기 힘들어진다면 일부 수요,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반도체는 중국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생산 능력과 운영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 세 가지가 2월 23일 중국 증시 중 반도체주가 급등했을 때 현지에서 나온 주요 세 가지 코멘트고요. 이어서 메이투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찐중투 최근 메이투안 영상에서 공유드렸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8일 메이투안 급락의 직접적인 악재는 2월 18일 오후 발개위 등 14개 부처에서 공동 발표한 서비스업 곤란업종 발전 회복 촉진 정책 중 두 번째 소제목인 외식업 곤란 완화 지원 조치 중 12번째 항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업들을 유도해 외식업자 대상 서비스 수수료 기준을 하향 조정해 외식업체들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플랫폼 기업들을 유도해 코로나 고위험 지역에 있는 외식업자에게 단계적인 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즉 지금 외식업체들이 어려우니까 메이투안 등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이 조만간 외식업자 대상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우려 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2월 23일 공무원 산하 경제신문인 찡지일보 경제일보에서 이런 논평을 게재했는데요. 논평 제목은 큰 플랫폼과 작은 가게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야 한다이고 그중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만 번역할게요. 첫 단락. 최근 14개 부처에서 서비스업 곤란 업종의 발전 회복 촉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43항목의 지원 조치 중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업들을 유도해 외식업자 대상 서비스 수수료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내용을 플랫폼 산업 대상 감독관리 조치가 계속 구체화되고 있고 플랫폼 기업의 밸류에이션 로직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해석해서 일부 외식 배송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게 됐다. 두 번째 단락. 이런 반응은 좀 과했다. 서비스업 곤란 업종의 발전 회복 촉진 관련 정책 풀 버전은 분량이 5,000여자가 되는데 그중 플랫폼 경제에 대한 언급은 한두 문장에 불과했고 그 한두 문장의 취지는 플랫폼 경제를 타깃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 중앙재정과 정부 부문을 주체로 시행하는 곤란 완화 정책에서 플랫폼 기업은 그 정책에 힘을 쓰는 기업으로서 큰 기대를 받는 측이 됐는데 이는 경제 사회 속에서의 플랫폼 기업의 중요한 지위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 설명하며 플랫폼 기업이 수천 수만 개의 시장 주체들을 연동시킬 수 있어서 향후 가능성이 매우 많다. 경제일보 논평은 이렇지만 찐중투 과거와 최근 메이투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메이투안이 지금 직면해 있는 부담 요인에는 단순히 정책 기조 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상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과 홍콩 시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